땀이 안 날 수가 있나? 얼마나 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잘 자라 우리 아가. 아니 근데 우리 애기 왜 이렇게 땀을 흘리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 뭐야, 잘생긴 건 알아가려고. 그래. 아이고. 나는 운동을 못하니까 이런 데서 이제 땀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말 시키지만 나 땀 좀 뺄게. 시원하다. 유쾌한 날씨 이야기. 재밌네요. 푹푹 찌는 요즘 이 매일같이 이것과의 씨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문제인 여름철 건강의 지표.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새 덥죠? 너무 더워서 요새 땀들 많이 흘리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보니까 땀에 관한 얘기예요. 저는 오늘 주제 딱 보고 네. 아 우리 김수영 캐스터를 위한 그러니까요. 주제구나. 우리 김수현 씨의 이 곁땀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한 특별 방송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곁땀 특정 부위에만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눈을 교란시키는 옷을 입고 오셨네요. 아니 수현 씨나 네. 남자들은 땀 때문에 사실 고민 많거든요. 네. 근데 여자 캐스터들도 땀 많이 흘려요? 저는 긴장하면 많이 흘려요. 긴장하시면. 운동할 때도 그래도 꽤 흘리는 편인 것 같아요.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방송할 때 긴장 보통 안 하니까 평상시에 땀 안 흘리시겠다. 뽀송뽀송해요. 근데 저는 어때요? 땀이 정말 없어요. 네. 무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따가 전문의도 오신다고 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근데 땀이 나는 순간이 딱 한 순간 있어요. 언제요? 하늘. 나 봤어. 등에서 며칠 전에 본 것 같아요. 요새 그럼 땀 좀 많이 흘리시겠네. 아, 요즘에 안 나요. 며칠 전에 본 것 같아요. 우리 박은실 캐스터 어때요? 저는 운동할 때도 땀이 잘 안 나가지고 땀복 입고 하는 편이고 그런데 좀 땀이 나는 구역이 딱 있어요. 어느 구역, 어느 특정 구역. 부위? 이 인중이 조금 짧긴 한데 인중 부위에 이렇게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아, 여기만 데오도란트 뿌린다고. 매운 거 매운 음식 좋아하잖아요. 아니 매운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땡길 때 땡길 때가 먹고 있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당길 때 때. 먹고 나면은 땀이랑 같이 먹는 느낌. 적절한 간이 되겠네요. 약간 좀 간이 잘 됐겠네요. 그러니까 간간하게. 사람마다 이게 너무 틀린데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먼저 땀이 왜 나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좀 땀이 왜 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사람이요,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린답니다. 그렇죠. 네. 살기 위해서. 너무 간단하네요. 난 괜히 고민했나 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땀 우리 난다. 사람들이 체온을 일정하게 항상 유지를 해야 살 수 있는 항온 동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항온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땀이 나요. 나고요. 근데 체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땀이 나요. 왜냐? 땀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다시 체온을 내려주는 거죠. 온도를 조정해주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의 항상성을 땀이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네. 또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건강의 세 가지 조건을 삼쾌라고 했어요. 삼쾌. 쓰리쾌. 삼쾌. 삼쾌. 아, 내가 이 얘기할 줄 알았어. 생각나 똑같나 봐. 뭐야? 아니에요. 네. 잘 먹고, 네. 잘 자고, 잘 배출하고. 그쵸, 잘.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쾌식쾌면 쾌변인데요. 네. 우리가 쾌변하면 보통 대소변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땀도 쾌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땀도 그러면 중요한 배설이 요즘에 쾌변을 못 하시네요. 제가 요즘 땀변비였어요. 아이고. 네, 그런데요, 이렇게 체온 조절을 할 상황이 아닌데도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네. 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면 몸이 정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요, 피와 함께 이 땀을 심장이 주관하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피를 많이 흘려서 뭐 몸이 쇠약해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땀을- 중요하다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럼 제가 왜 땀이 많은지 알았네요. 뭔데요? 전 심장이 뜨겁거든요. 왜 뜨거워요?
당신 때문은 아니에요. 다행이야. 그러면 수현 씨는 네. 정상인이 하루에 땀을 배출하는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 어느 정도 될까? 상당히 500 맥주 500잔 정도? 예. 그렇게 많나? 너무 많지 그렇게 않아요? 많아요? 정상인은 600에서 700ml의 땀을요? 땀을 배출한다고 내가 좀 합니다. 비슷했네요. 맥주잔 그 네, 이상 거의 500ml 뭐 이상? 쌓이는데요. 또 한여름 같은 경우는요.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뭐 3,000ml도 아, 그럼 저는 네, 운동을 좀 한여름 같은 경우는 좋아하니까. 2,000에서 뭐 3,000 정도의 땀을 흘린다고 해요. 땀 많이 이게 흘리면 정상 수치라는 네, 거죠? 정상 수치가 그렇다고 합니다. 또 이 땀을 보면요. 땀은 99%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소금 같은 전해질이나 젖산 등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땀을 많이 흘릴 때가 좀 화났을 때, 그렇게 교감신경 때문에 뭐 흥분됐을 때 이렇게 땀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나이나 인종, 날씨와 온도에 따라 또 땀이 흘리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가요? 좀 땀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들어요. 왜냐면 운동했을 때 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긴장했을 때 나는 거랑 부위도 좀 맞아. 다른데. 땀에도 매워 종류가 먹었을 때 있군요. 나는 네, 맞아. 맞아요. 다른 거 같아. 네. 세나 씨 좀 아나봐요. 좀 알아요.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이 흘리는 땀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네. 해요. 하나는 특정 부위에서 악취를 품기는 아포크린 땀, 그리고 뭐 아포크린? 손바닥이나 발바닥, 몸통 전체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땀샘에 의해서 배출되는 에크린 땀,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악취 풍기는 게 아포크린 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땀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요. 땀 안에 있는 그 지방산이 있다고 하셨죠. 지방산이 우리 뭐 겨드랑이나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될 때 악취, 약간 짠내, 뭐 찌린내 뭐 이런 게 난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고요. 땀이 많이 나도요. 냄새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에크린 땀이라 그러고 그렇죠. 뭐 일반적인 몸 이런 손바닥 이런 데서 나는 거가 사실은 그런 건 냄새가 잘 안 나는 냄새 건데 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못 느끼시는 거죠. 아니, 냄새가 안 나는데 겨드랑이 정도는 사실 냄새 나잖아요. 그런 땀은 김수현 씨처럼 곁땀도 없는데 자, 뭐. 땀 났어? 내가 이거 보고 웃겨가지고 나안 넘어. 이런 친구도 봤어요. 미안해. 안 나네? 박은식 캐릭터 빵 터졌네요. 왜 터졌어요? 대박 터졌어요. 내가 근데 아까 여성들이 땀을 네. 더 많이 흘린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우리 윤유라 캐스터도 내가 볼 땐 땀 많이 흘릴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긴장할 때 땀이 많이 흘리는데요. 네네.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4, 5년 전에 경제방송 앵커를 했었어요. 네. 근데 1시간 동안 혼자 첫방, 생방송으로, 첫방을요? 첫방을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생방 경력이 전무했던 제가 진행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엄청 긴장하셨구나. 엄청 긴장했죠. 그래서 근데 1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딱 봤더니 제 속옷까지 다 젖어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옷이 협찬이잖아요. 아.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다 젖은 옷을 갖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그치. 화장실에 가갖고 말리느냐고 신입이 진짜 이해가 되는데. 그 협찬 옷은 그러면은 그 땀 많이 입었던 옷은 다음에 누가 입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영상 편집해요. 다음 분한테. 아니 수분은 그렇게 말려도 되지만 냄새는 어떻게 해요? 저 냄새 안 나요. 아 그래요? 그거 본인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여름철 불청객은 이 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박은실 캐스터처럼 우리가 땀이 안 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김수현 씨나 저처럼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 이름 빼주세요. 아니 아, 누구보다 많은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대표잖아요. 땀보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난 왜 그런지 사실 좀 알아보고 싶고요. 네. 이게 체질에 따라 좀 다른 건지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셔가지고 전문가를 정말 모셔서 기다렸어요. 우리 궁금증도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다 좋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 모셨거든요. 우리 유명하신 박경호 원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사상 체질이 땀에 관련이 있다고들 하던데 진짜 사상 체질하고 땀이 관련이 좀 있어요? 땀뿐만이 아니고요. 네. 뭐 소변이나 대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땀 그러면 체온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통해서 온도를 조절하는데 네. 날씨가 추워지면 뭘로 조절할까요? 그러네요. 어떻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땀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코가 아니라 소변으로. 네, 소변으로 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래서 사상 체질에서도요.
땀만 가지고 사실 분별하는 게 아니라 소변, 대변을 가지고도 충분히 체질적인 부분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체질에 따라서 그렇게 몸에서 배출하는 땀과 소변과 대변으로 체질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땀이라고 했을 때 네. 가장 많이 땀을 흘리시는 체질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체질? 지금 여기서 보면 저희 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많이 보여드리세요. 그래요? 소개 한번. 원래 태음이라고 하는 체질이 있는데 네. 태자가 클 태자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이 많다는 것이죠. 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많은 걸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땀을 원래도 많이 흘려야 되는 것이고 땀을 많이 흘려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해 줘야 건강한 체질이 태음인입니다. 그럼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적을 소자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게 적으니까 네. 내보내는 것도 적다. 그러면 내보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땀이 나지 않고 나면은 안 된다는 체질이에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소양인은 적을 소자로 쓰지만 음이 아니라 양이잖아요. 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운을 양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땀을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적으니까 소양인도 땀이 적긴 하지만 음이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태음인보다는 적긴 하지만 소음인보다는 많이 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태양인 같은 경우는 10,000명 중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요 양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에너지가 항진돼 있다는 뜻이죠. 항진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땀이 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땀이 날 수 있는 음이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땀이 나는 체질로 본다면 태음, 그다음에 태양, 소양, 소음이 되겠죠. 저도 확실히 소음인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제가 또 지금 아기를 가진 상태거든요. 네네. 6개월 차인데 이게 땀의 양이 임신 전과 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다르죠. 관계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두 생명의 에너지가 한 몸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땀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 임신일 경우에도 땀이 납니다. 안 나던 분들도. 몸에 좀 열이 나고. 임신 증상, 다른 임신 증상과 함께 땀이 같이 나게 되죠. 저는 그 요새 다한증이라고 하는 게 네네. 필요 이상으로 땀을 많이 나는 게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병인가요? 다한증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1차성 다한증하고 2차성 다한증. 2차성 다한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질병에 의한 뒤에 나타나는 다한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병.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네.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네. 땀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땀이 많이 날 때는 일단은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2차성 다한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1차성 다한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병은 아니에요. 근데 이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요. 손에요.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피아노를 못 쳐요. 땀이 줄줄 흐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인데 글을 써야 되는데 땀이 막 흐르니까 글을 못 쓰잖아요. 그러신 경우가 상당히 병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얼굴이나 목에서 땀이 워낙 많이 나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병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신 삶에 분들. 불편이 있을 때 약간 그래서 있을 때는 생활상의 불편이 있다면 그 다한증은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땀이 많아지는 것도 이상 신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병적으로 좀 생활에 불편이 그러니까 느껴질 불편함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땀이 없는 것도요. 원래 땀이 없다고는 하지만 네. 평상시보다 땀이 더 적어졌다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 땀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갑자기 자기 몸의 변화, 땀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 검진을 통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죠. 사우나나 찜질방 갔을 네. 때 땀을 빼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죠. 앞서서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네. 일단은 땀을 억지로 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필수 미네랄이 제거가 되잖아요. 네.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에서 노폐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노폐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다이어트 할 때 네. 사우나 같은 데 가시면요. 네. 몸무게 분명히 빠집니다. 왜냐하면 체수분이 빠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방이 그럼 빠지느냐? 물론 미량 빠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 소모가 되니까. 근데 급격하게 몸에 변화를 주면서 살을 빼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지방에서도 에너지를 끌어쓰지만 근육에서도 에너지를 끌었어요. 그래서 근육에서
에너지를 끌었으니까 근육이 빠져요. 그럼 다이어트 할 때 근육이 빠지면 안 좋습니다. 그 부위에 다시 지방이 차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이 일시적으로 조금 소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 통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만 더요. 땀복 입고 운동하는 건요. 제가 땀이 없어서 땀복을 입고 일부러 땀 많이 일부러 나네요. 땀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우리 몸에서 스스로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발산되는 에너지를 막아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박은식 캐스터처럼 사실 운동할 때 똑같이 운동해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죠. 있는데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네.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은 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 선천적으로 땀이 안 흘릴 수가 있잖아요. 네. 운동을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되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서두에 얘기했던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태음인은 정말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태음인은 운동이 보약입니다. 소양이는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양인들은 운동을 통해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는 운동보다는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소양인한테 가장 좋은 거고요. 네. 태음인한테는 힘들어도 정말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도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억지로라도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걷는 운동이 가장 좋아요. 걷는 운동을 통해서 가볍게 하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저도요. 사실. 그리고 또 유독 한 부위에서만 땀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저 같은 은실 씨 같은 경우는 인중이고 저는 등에 좀 많이 나는 등에서요? 편이거든요. 등에서 네. 일반적으로 저희 한의에서는요. 이 반쪽으로만 땀이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TV에서 봤어요. 반쪽에만요? 저 같은 경우 간혹 경험을 하는데 반쪽에만 나는 경우는 이제 중풍 전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그 증상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슴 있잖아요. 네. 유두와 유두 사이의 가슴 쪽에서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거나 거기서 땀이 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 있어요. 저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소양인들은 그 화를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땀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명치 있잖아요. 네. 검상돌기라고 하는데 이 명치 쪽에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심장 기능이 안 좋으신 거고요. 이렇게 등 쪽이나 어깨 쪽에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폐 기능이 약하신 분들. 폐기는 그러니까 심폐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등 쪽이나 이래서 많이 나고요. 아까 인중에서 땀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소음인들이 약간 인중에서 땀이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귀, 뒤, 얼굴, 가슴, 등 정말 땀부자네요. 맨 처음에 질문하기로 했던 것보다 본인들 지금 상담하느라고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까지 나왔어요, 지금. 오늘 아주 유명하신 한의사 오늘 원장님 아주- 나오신다니까 특별히 엄마가 물어보시던 게 갱년기 때 그 증상으로 땀이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네. 식었다가 이게 반복이 된다고 열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해서 항상 부채들고 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대류 순환이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찬 공기는 밑에 있지만 사실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더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야죠. 네. 그래야 이게 순환이 되면서 이 대류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듯이 사람도 똑같아요. 따뜻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서요. 네. 배가 따뜻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단전 호흡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식 호흡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폐경이 됐다는 거는 네. 결과적으로는 자궁의 기능이 이제는 소실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궁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는 상체적으로 기운은 올라가지만 그 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밑으로 잘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자궁이 이미 냉해졌다는 소리니까 네. 기능 자체가 소실됐다는 건 차가워졌다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밑은 차갑고 위는 뜨거워지게 돼요. 그래서 갱년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는 차가워서 정말 힘들고요. 네. 배도 차고 다리도 차요. 시리다고 그러시는데 이 가슴 위쪽으로는 열이 많이 나가지고 맞아요. 답답하고 얼굴 벌개지고 땀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땀 오는데 결국은 배설하는 이유가 열이 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상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근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인체가 적응하고 극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미 이 분리가 된 밸런스는 완전히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도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사실 아이들이 사실은 땀 많이 흘리면 그렇죠. 사실은 좀 허했다, 그래서 기가 빠졌다고 해서 어머니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걱정 많이 하죠. 근데 어린이들 보면 특정 부위에만 좀 많이 땀이 나요. 그렇죠. 저희 애는 사실 특히 머리에 땀이 좀 많이 나거든요. 네, 관찰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네.
저희 한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는 엄마들 보면은 되게 다 아이들이 땀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상이라고 봐야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워낙 좋아요. 네. 에너지가 왕성합니다. 네.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를 어디서 발산할 데가 없잖아요. 땀으로 발산하는데 땀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어른만큼. 그렇기 때문에 땀이 나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땀샘의 숫자는 똑같아요. 어른하고. 근데 체표 면적은 적잖아요. 네.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른은 조금 날지 몰라도 아이들은 체표 면적이 작으니까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특히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머리겠죠.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양 중에 양의 부위이기 때문에. 네. 위쪽 중에서도 가슴 쪽보다 머리가 가장 위에 있으니까 양의 부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빗질을 많이 해주게 되면 어른들도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쪽에 기운이 뭉쳐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운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기운을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빗질을 많이 해주면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머리 빗잖아요. 곱게 빗는 게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진짜요? 그 뜻이 있었군요. 네, 오늘 원장님 모시고 땀에 대해서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사실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유쾌, 상쾌했어요. 정말 명쾌하시죠. 여기서 나왔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기 원장님 여름에 왜 땀 많이 흘리면 기가 막 허하잖아요. 허해지죠. 그 음식으로 그걸 좀 보충할 수 있나요?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제가 체질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체질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정확한 체질을 알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거 소음인 같은데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그런 분들 같은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싶은 게 삼계탕. 장어도 있잖아요. 장어도 사실은 소음인한테 맞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삼계탕이나 민어탕 같은 경우 소양인들.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민어라든지 낙지라든지 이 해물 종류에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양인들한테 잘 맞아요. 태우문은요? 태우문.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잘하셨네. 예. 정말 말씀 잘하십니다. 무시시 막 던지는데 막 맞아요. 소고기 있잖아요. 일단 고기류는 소고기가 육류가 좋은데요. 콩 좋아요. 그리고 더덕이라든지 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먹게 되면 여름철 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태양인들 제가 좀 얼마 없다고 그랬지만 태양인들은 이제 포도라든지 아니면 새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태양인들은 잘 맞는 음식입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에 맞는 보양식 먹으면 땀 흘려가지고 우리가 기회가 허해졌던 거를 다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쾌한 날씨 이야기. 헬스타!